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 AI입니다. 오늘은 RNN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약자로 시계열 데이터와 같은 연속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신경망입니다. RNN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 가격의 변동이나 문장 내의 단어들처럼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CNN이 EBG 데이터의 공간적 특징을 추출하여 학습한다면 RNN은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적 특징을 추출하여 학습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RNN은 LSTM, GRU 등을 거쳐 오늘날 챗GPT의 할아버지 격이랄 수 있는 트랜스포머에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RNN의 구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RNN이 시계열 정보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RNN의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RNN이 하는 일은 입력 벡터 X를 받아서 내부적 연산을 통해서 출력 벡터인 Y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RNN의 순전파 피드포워드 과정입니다. 입력 벡터 X와 출력 벡터 Y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것이 음절 단위의 입력이든 아니면 글자 단위의 입력이든 아니면 악보의 음표든 아니면 주식의 변화든 그것을 적절히 처리해서 시계열 데이터로 쓸 수만 있다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RNN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모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bet라는 단어를 보면 bet나 방망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박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앞의 단어가 베이스볼일 경우 높은 확률로 배트는 배트 방망이로 번역이 됩니다. RNN은 이와 같은 뇌의 능력, 기억, 메모리를 모방하여 베이스볼을 번역할 때 이 내부 상태 H가 베이스볼을 처리한 값들로 세팅이 됩니다. 이런 내부 연산을 통해서 베이스볼을 야구로 번역을 하고 다시 배트를 번역할 때 앞서 베이스볼을 번역할 때 생성된 내부 상태 히든 스테이트가 다시 배트를 번역할 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RNN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베이스볼과 배트를 합쳐놓은 형태의 내부 상태 H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하여 배트는 박쥐로 번역될 확률보다 방망이로 혹은 배트로 번역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숫자를 통해서 어떻게 모델 안에서 순전파와 역전파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의 시간적 과정을 공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RNN을 옆으로 풀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의 시간적 업데이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화살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값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입력값은 원핫 벡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핫 벡터는 모든 벡터의 값이 0이고 오직 하나의 값만 1인 벡터를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단어는 같은 벡터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는 서로 다른 벡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벡터의 길이 n이 충분히 길다면 세상의 모든 단어들에 대해 벡터를 각각 1대1 대응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n은 3인 두 개의 원핫 벡터 사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값도 베이스볼 배트라고 하는 입력 시퀀스, 즉 두 개의 벡터를 순차적으로
세로 벡터 형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시퀀스를 다 넣으면 순전파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베이스볼에 원핫 벡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상태 H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한 공식은 여기에 편향 B를 넣어 주어야 되는데 이 영상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WHO-는 이 부분을 뜻하고 UX1은 이 부분을 뜻합니다. 탄 H는 RNN에서 쓰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값으로 필요한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 상태, 새로운 내부 상태 H1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O1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공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O1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Y1 hat은 O1에 softmax 함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softmax 함수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경망의 row output을 확률로 바꾸어주는 편리한 함수입니다. O1의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Y1 hat까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Y2 hat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RNN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전에 계산한 H1 값이 H2 계산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 입력 시퀀스에 대한 출력 값을 내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예측 값은 실제 값과 차이가 커 보입니다.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우리는 손실, 로스 혹은 비용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로스를 구하는 공식들이 여러 공식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손실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이유는 추후에 다룰 역전파 계산에서 소프트맥스 함수와 함께 쓸 때 역전파 계산이 아주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가중치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RNN에서의 백프로파게이션은 BPTT라고 불립니다.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시간을 통한 역전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전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손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연결 가중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RNN에서는 3개의 연결 가중치가 있습니다. V, W, U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RNN은 시간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라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3개의 노드와 3개의 연결 가중치를 가진 간단한 신경망입니다. 여기서 O는 소프트맥스 계산 과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실제 노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 연결 가중치 BWU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중치 업데이트는 다른 신경망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경사하강법과 역전파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BWU를 업데이트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는 학습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기울기들만 구하면 RNN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글자 크기와 그림 크기를 좀 줄였습니다. 우선 델L, 델V는 입력 시퀀스 전체에 대한 기울기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L, 델V의 값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연쇄 법칙을 이용합니다. 연쇄 법칙을 이용하면 델L1, 델V와 델L2, 델V는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와 소프트맥스를 쓰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울기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도출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del O1과 del V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del L, del V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del L, del V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del L, del V는 간단하지만 del L, del W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이제는 del L, del W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시간 순서 역순대로 먼저 del L2, del W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l L2, del W는 역시 체인 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의 의미는 이 가중치 W의 변화가 H2 값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L2 값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에 관한 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L2 값에 변화를 주는 W의 변화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T1에서의 W의 변화 또한 H1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한 H1의 변화는 H2의 변화를 낳고 결국엔 Y2 햇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정리하자면 del L2, del W의 변화는 T2에서의 H2의 변화와 T1에서의 H1의 변화가 이끌어내는 H2의 변화가 다 같이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l L2, del W의 더 완전한 모습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부분이 H와 H1과 H2의 관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계산한 방법과 동일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2는 VH2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del H2, del W를 구해야 하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H와 W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이 식으로는 del H2, del W를 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트릭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두 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누어 볼 때 del H2, del Z2는 1 H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식을 다시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각각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el H2, del Z2는 여기서도 재사용되며 del C2, del H1은 여기서 도출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식을 대입하여 풀어나가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부터 값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두 곳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넣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del H2, del Z1은 다시 1 H1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del Z1, del W는 공식에 의해서 HO가 됩니다. 그런데 H1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로 벡터로 했었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제로로 처리하고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H1이 이전 입력 시퀀스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뒤에 부분도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만 특별하게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로 벡터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HO가 제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0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del L2, del W 값을 얻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del L1, del W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h1의 값을 제로 벡터로 하였기 때문에 del L1, del W의 값은 제로가 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제가 H1의 HO의 값을 H0의 값을 그렇게 설정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실제 RNN에서 구현할 때는 HO의 값은 앞선 입력 시퀀스에 의해 계산된 마지막 HT1T-1의 값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계산 과정을 통해 우리는 del L, del W까지 구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del L, del U입니다. del L도 del L2, del U부터 구해보겠습니다. del L2, del U는 del L, del W를 계산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체인룰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del L2, del U에 다음과 같이 대입할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del L, del W를 계산할 때 도출한 값을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 두 부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들도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이런 계산 과정을 통해서 del L2, del U를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del L1, del U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del L, del U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del L, del V, del L, del W, del L, del U의 값을 구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울기들을 경사각법을 사용하여 점진적으로 U, W, V 가중치들을 업데이트하면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RNN의 시간을 통한 역전파,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의 대략적인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RNN 소개 및 순전파, 역전파 과정에 관한 조금은 깊이가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RNN을 그저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보다 좀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세한 공식과 증명 과정까지 다소 긴 영상을 준비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부적인 연산들을 이해함으로써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딥러닝을 연구하고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RNN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강의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를 사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혀주세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